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개발도상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NGO로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성공 케이스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세션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이신 손주영 박사께서는 이 화장실에 관련돼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을 지표수에서 끌어오는 방안이 있고 지하수를 쓰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이렇게 화장실을 하는데 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책도 내시고 먼저 후진국에 화장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경험을 통해서 소개할 겁니다. 자, 손정 박사님 나오셔서 개발도상국의 보건위생과 화장실입니다. 농어촌 공사에 계시고 굉장히 이 분야에서 대가 있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있는 손주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위생과 화장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디오를 한 개 보실까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갖가지 전염병이 번져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를 비롯해서 발이라든가 또는 깨끗하지 못한 음료수를 어린이들이 함부로 먹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의 한강 하류나 그 밖의 더러운 곳에는 많은 대장균이 들끓고 있어 수영을 금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파리가 생기기 쉬운 변소나 하수구는 되도록 청결히 하고 소독약을 뿌리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려서 이런 곳에서 해충이 생겨나지 않도록 합시다. 아기들이 밖에서 놀다 왔을 때에는 잊지 말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협조해서 올여름도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60년 전의 현재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환갑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시즌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 잠깐 화장실이 나왔지만 화장실에 관련돼서 이런 개선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로 발표드리려는 내용이 전부 다 보건위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제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었냐면 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원래 지하수를 하다가 한 15년 전부터 케냐, 탄자니아, 캄보디아 이런 데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케냐에 갔는데 왜 빗물을 막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걸 너무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서 빗물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줬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하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 그런 상황에서 개발도상의 식수 개발을 썼고요. 어떻게 하면 식수를 좀 깨끗하게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건위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위생을 했는데, 화장실을 원래는 그 파트에서 한 2개 정도만 조금만 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화장실에서 제가 못 빠져나오고 이 책을 거의 화장실 관련되어 있는 책을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발표드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개발도상국의 보건위생에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고 실제로 제가 화장실 프로젝트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주로 오늘 발표할 내용은 화장실의 종류, 정화제 스트레지 시스템, 설치 검토사항, 화장실 종류,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화장실 종류에서 아마 90% 제가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화장실 종류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류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보시고 조금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의 종류에서 가장 먼저 할 것 중에서 한 개는요, 태비형, 일반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수상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손 씻기인데 위에 4개가 줄을 이루고요. 옆에 있는 F 다이어그램은 저 뒤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짧게 하겠지만 먼저 똥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이 어떻게 하면 음식으로 오는 데서 이 장벽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장벽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F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좀 더 좋은 설명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비형 화장실입니다. 똥은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군데가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똥을 대비로 쓴다는데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종족에서는 이런 똥을 음식물에다가 연결시키는 자체를 싫어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런 퇴비를 사용한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문화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NPK라고 질소, 이인, 칼슘이 모두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또 나쁜 점이 병원균이라고 하는 이 병을 일으키고 설사를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균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자원이지만 이 병원균을 죽이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알발루라는 걸 먼저 보시면 이 여성분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먼저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일단 화장실에 대변을 봅니다. 그럼 대변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나뭇잎도 넣고 재도 넣고 토양도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차 올라옵니다. 차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는 바나나, 구아바, 파파야 같은 이런 나무를 심는데 이런 나무를 심으면서 한 개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알발루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나무라는 뜻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사 알트나라는 건데요. 이전에는 그냥 땅에다가 바로 우리가 대변을 보고 거기다 바로 양분을 했다면 2개의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2개의 구멍이 있는데 한 곳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한 곳은 지금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2개의 공간을 이용해서 한 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이거를 다 차면 거의 한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다 찬다고 보고 다음에는 그 부분을 흙을 덮고 그 옆으로 화장실 윗부분을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1년 동안 분해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병원균이라는 것들이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된 놈들을 나중에 1년 뒤에 우리가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전 부분은 땅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건물 형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2가지의 건물에서 2개의 저장소를 두고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워낙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제가 어느 정도 분류를 하고 만든 시스템이 있고 제가 많은 책에서 뽑아왔을 때는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던 건데요. 양쪽에 2개의 분류되어 있는 저장소에서 각각 퇴비를 약 1년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로 건조하는 퇴비형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에서 있을 때 소변 같은 경우는 거의 수분으로 되어 있지만 대변은 수분과 고체에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열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건조시켜서 분해하는 걸 촉진시키는 방법을 태양열 건조형 퇴비형 화장실이라고 하고 이 윗부분에 태양광이 오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칠해서 사용을 한다면 더 효율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비료로 활용을 하려고 퇴비형 화장실을 했는데요. 대변 같은 경우에는 NPK가 풍부하지만 병원균이 사라지는 한 1년 동안 부식되는 작용을 해야 되고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소변은 1:3 정도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질소가 높을 경우에는 작물이 웃자라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 정도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게 너무 자주 줘도 오히려 작물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더라도 주 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화면 중에 제가 한 개 캡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부식토, 우리가 대변을 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런 형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참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형 화장실입니다. 일반형 화장실 그냥 이전까지는 우리가 대변을 보고 그 대변을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이 대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위에 건물을 만들고 밑에 대변이 바로 내려가게 하는 이런 구조의 화장실을 그냥 싱글 피트 레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기 개선 화장실이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용어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윗부분에 환기통을 놔놓고 밑에 있는 공기가 이게 똥냄새라고 하죠. 이 똥냄새들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는 구조를 환기구를 합니다. 저 위에는 바람개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윗부분을 까만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면 온도가 뜨거워져서 아래에 있던 차가운 공기나 냄새들이 바깥쪽으로 빨리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트렌치 화장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민 캠프라든지 아주 사람이 급작스럽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그래도 깨끗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사람이 사는 공간과 격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2m 이하의 깊이에, 왜냐하면 깊이 파면 또 어린애들이 여기에 빠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쭉 길게 트렌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나무 판때기를 대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임시적인 화장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추공 화장실이라고 보홀 레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쪽 남자분 뒷분이 짝대기를 돌리고 있는데 저걸 오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땅속을 깊이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못을 더 잘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대변은 병원균이 있으니까 병원균이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이 안에다가 똥을 따로 모아둔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있는 화장실들이 정말 이 건물의 화장실이 정말 좋은데 물이 한 3일만 안 나와도 아마 이 화장실은 정말 들어가서 사용하기 힘든 화장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의 기본은 물이 잘 나오는 곳이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기 말하는 저쪽 그러니까 왼편 쪽에 있는 부분에 워터실 팬이라고 해서 유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똥을 하거나 물로 내렸을 때 저 물의 아래에서 오는 부분들을 막아주고 팔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게 워터실 유팬이라고 하고요. 아쿠아 브립이라고 하는데 물을 항상 채워놓고 그 위에서 대변을 보면 그 대변들이 아래로 빠지는 것입니다. 다음 거는 침전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화장실이 정화조가 항상 물에 차 있었다면 얘는 이 물들을 계속 밖으로 빼내면서 옆에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이 구멍이 계속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이 나 있는 애들도 계속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변에 벽돌을 쌓아서 벽돌 사이로 물들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침전조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 침전소를 한 개만 두면 싱글이 되고요. 두 개를 두면은 더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옵셋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다양한 형태를 만드냐면 첫 번째 한 개를 사용해서 한 1년 동안 사용하고 옆에 화장실을 또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걸 치워야 되는 작업은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치울 때 편하기 때문에 옵셋, 더블 피트 토일렛 위드 폴 프레싱 이런 식으로 이름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는 게 있고요. 제가 이것들은 지금 여기는 인도의 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모습인데요.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화조 화장실입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보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녀석은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와 있는
정화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해서 하는데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 우리처럼 중앙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도 시설이 100% 다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물이나 이런 작은 호수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침전조를 바로 대변을 봤을 때 바로 침전조를 부는 방식이 있었다면, 여기는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다시 침전조로 보내서 침전조에서 다시 물을 배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약 12m 정도의 땅속에서 한 12m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드는 식수원에서 약 20m 정도는 두는 것을 권장거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침전조를 둬서 약 떨어뜨려서 2번 걸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침출지라는 건데요. 요 밑에 있는 자료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여기는 미국의 자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수청말 처리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나왔던 이 물들을 다시 이런 배분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고, 이 사이에는 디스트리뷰션 박스라는 분배조를 두어서 얘들이 골고루 퍼지면서 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그냥 우리가 앞전 침전조 침출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연못을 사용하는 겁니다. 연못 같은 경우에는 연못 위에는 물 하이센스라든지 좋은 개구리밥 같은 이런 종류를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좋은 개구리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사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발산조인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정화조에서 나왔던 물을 전부 다 땅속으로 보내고 다른 쪽으로 보냈지만, 얘는 공기 중으로 날리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 지역, 아니면 아주 높은 마운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반이 없기 때문에, 안반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속으로 흘러가는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밑에 있는 자갈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일로 보내는 겁니다. 밑에 있는 부분도 미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상 화장실인데요. 이건 오버행이라는 화장실이라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화장실을 갔을 때 그래도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화장실 자체를 오버행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밑에 그렇지만 이게 저수지 한 군데만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화장실 한 개가 오염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핸디포드라는 화장실인데요. 이거는 캄보디아 톤레샵에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NGO 단체가 개발한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요. 실제로 핸디포드라는 화장실은 앞에서 말했던 정화조를 띄워놓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연못 정화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두 개를 합쳐놓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화조와 똑같은 원리로 현기성 조건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봤던 똥들을 다 배우고요. 저쪽에서는 물 하이센스를 사용해가지고 저 안에서 공간들이 많습니다. 뿌리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나쁜 병원균들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해서 이 호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비디오를 틀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 항상 장애인 화장실도 생각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에는 출입문이라든지 뭐 화장실 내부라든지 화장실 걸쇠, 화장실 도움 손잡이 어떻게 우리가 액세스를 할 것인지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최근 코로나 이후로 손 씻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생수병을 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기만 하고 위에 구멍을 뚫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구멍 뚫어놓고 물에다가 꺼내서 자기 손 씻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정화지 슬러지를 수거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제가 발표드리는 주로 설치하는 개념을 주로 말씀드렸다면, 설치는 아니고 이에 설치된 애들도 끝내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 뭐 인력 정화조 같이 이렇게 사람이 가서 직접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뭐 삽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의 뭐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으로 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큐ම් 트럭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건 방글라데시고요, 이쪽에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렇게 작고 뭐 좁은 골목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청소를 할 것이냐,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화장실을 할 때 남녀의 문제가 또 젠더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만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동 화장실일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청소하자라고 하다가 한두 달 지나면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원을 한다든지 새로운 방식을 만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누가 청소를 할 것이냐, 그 나라의 문화는, 청소 문화는 어떤지,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게 길게 적었는데 이건 영어로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뭐 화장실을 뭐 만든다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종교, 지역적 미시, 대변을 닦는 문자, 대변 소변에 관련 사용과 사용자의 신체 특성, 장애 시설 등 이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도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지어준 화장실이라든지 잘 만들어진 화장실들이 몇 달 이내에 다 냄새나고 전혀 다른 형태의 화장실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화장실을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화장실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름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표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하수도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패스트리 시스템이 존재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문화라든지 그 전에 조사했던 항목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좋은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마치면서를 하면서, 보통 마치면서는 문장을 적는데요, 제가 마치면서 다양한 책자를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주 짧게 어떤 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 이름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다 훌륭한 서적들에서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인터넷에 다 있고요. 그리고 저기 유튜브를 보시면, 내가 원하는 단어만 아시면 유튜브를 한 번만 탁 치시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더 소중한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받았던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강연을 들었는데, 이런 조그만 것들에서 저도 다른 데 활용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강연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에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